최근에 배현진 뭐 징계가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처분, 정확하게 받아들인 말씀드리면 거지. 그러니까 인용이 됐죠. 가처분이. 그렇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네.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니까 징계 처분의 효력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지된 상태죠. 그렇죠. 자, 배현진 의원이 이제 뭐 다시 또 한바탕 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 윤리위원장 이름이 뭐더라? 윤민웅가 뭐 네. 이민웅가 뭐 당장 그렇죠. 물러나라고 지금 막 하던데 그 윤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당 내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거잖아요. 법원이요, 웬만하면 정당 내부적인 일에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까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제 법원에서 웬만하면 아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개입하기 싫어요.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얘기는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당대표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게 약간 적반하장식 대응이던데요. 가처분 인용은 됐는데 그렇다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건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지? 국민의힘은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런 법이 장동혁 지도부 내지는 당권파에게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뭐 법원에서 이렇게 정당 사무와 관련돼서 인용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저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 징계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아동 사진을 올려놔가지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받아온 것인데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아온 것인데 저는 이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배현진 의원이 어떠한 행위나 말을 하면 또 다른 징계로 또 나아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장 드러난 가능성은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한동훈 옆에 서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를 할 시 장동혁 지도부가 남아있는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 세력에게 견제를 당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게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를 하든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받든 간에 우린 무시하겠다라는 게 장동혁 지도부의 전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볼 땐 도끼 개낀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갖다가 징계를 하는 당 지도부나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배현진도 무슨 뭐 퇴행을 멈추고 앞으로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것도 퇴행적이었죠. 아동한테 한 거 있으면 거기 잘못 사과를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는 무슨 희생자처럼 야 나 이제 내가 이겼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기도 한데 퇴행의 대명사죠. 제가 볼 때 더 중대한 문제는 장동혁이 처음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한 얘기 다 자기 마음대로 됐잖아.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요. 당 내부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철퇴를 맞은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더 헛발질할 수 있겠다. 장동혁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현진의 생존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방식의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면 헛발질하기 시작하거든요. 헛발질하면 누가 좋을까요?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니죠? 국민이 좋은 거죠. 국민이 좋은 거. 근데 뭐 장동혁이 이 이상의 헛발질을 뭐 더 하나 안 하나 이미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3월 3일 날 도보투쟁이라고 소위 이름 붙이고 집회 신고도 안 해서
소위 개망신 당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윤핵인 졸졸 따라다니고. 예, 윤호경하고 태극기 부대 집회냐, 거기 배경됐냐, 니네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 정무비서관으로 간 그 정의로 의원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자기네 이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사법 뭐 개혁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제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정말 뭐 국민의 삶을 흔들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뭐 정말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입장문 내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의총하고 침묵 시위하고 까만 옷 입고 까만 마스크 했잖아요. 그리고 정무비서관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입장문을. 그런데 그 입장문에 본인들의 입장은 없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고 그 법안 원문 30페이지만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니네 입장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주지. 법안 원문 30페이지밖에 없더라. 뭘 답하라는 거냐. 답하고 싶어도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지금.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당이에요, 이런 당.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이. 코미디 같은 게 국민의힘은 하는 것마다 지금 완전 다 똥볼인 게 그 도보 행진도 집회 신고 안 해가지고 침묵 시위 됐고 게다가 본인들 그거 시위의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그거 사법 개악 3법에 거부권 써달라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집회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구호만 난무했고 게다가 그 실제 그분들이 도보 집회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으로 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빈집털이 당했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공식 서한 같은 거나 항의 서한을 주려면 청와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에 나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꼬였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논평 써놓고 이 이틀간 폭락한 주식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했는데 어머나? 순방을 가고 있었네? 순방 가 있었네? 어디에 있긴요? 순방 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갑자기 발표한 직후에 어제 같은 경우엔 코스피 코스닥에 떡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은 다 안 되는 집안인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항의 서한을 안 했어요.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만 출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 퍼포먼스는 해야 되고. 혹시 근데 대통령 외국 간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어제 아침에 뭐 코스피 코스닥 폭락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논평을 낸 건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 바보. 그 전날 미국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 그러니까 화수 크게 떨어졌지만 목요일날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오르겠는데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폭락했다고 난리 쳤는데 개장하자마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완전 더맨 더머예요. 참, 허탈해. 제가 오늘도 다른 이제 유튜브 하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쪽 국민의힘 패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니 2,400에서 6,300까지 부양을 시킬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 올라가? 다면 짠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짜 입장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내용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방을 공격을 잘해가지고 장동혁과 지도부한테 야, 내 저 잘했죠라고 얘기를 듣기 위한 정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당 매우 위태로운 상황. 근데 제가 몇 번 술이 좀, 제가 술이 약해서 그런지 술이 취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야, 저렇게 하니까 야, 상황이 좋을 거야.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10에서 15% 정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느 중요한 시점에 예를 들면 매우 잘못된 방식의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저희가 끝까지 예를 들면 지켜보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즐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방어할 영역이다. 전 그래서 지상파 이런 데 안 할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좀 막아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힘당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망한 뒤의 상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당권만을 먹겠다라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배척하고 배제를 해놔야 지방선거가 패배해도 핑계댈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좀 더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안철수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오세훈 시장 말고 안철수 시장으로 갈아 낀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극우적인 인사를 놓지 않고 안 시장을 후보로 내세워서 적당히 패배했다라는 위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유승민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세훈은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되고 유승민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고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최근 보름 동안 추이를 보니까 국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긍정이 58%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윤석열 1심 판결 문제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60%고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게 68%예요. 그러니 장동혁도 머리가 아프겠지. 자기 지지층들 윤호겐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정반대로 가게 되면 이건 상식적으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기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고 여기에 기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충실하자. 어차피 6월 선거는 쉴 거니까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 오히려 여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 이게 예를 들면 유럽 극우 정당이 출발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해요. 예,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극단주의 세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완전 비상식으로 일관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세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17% 나왔을 때 대구의 TK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률 나왔을 때 28 나왔죠. 그때 그 17%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50%, 뭐 70%는 나를 지지한다. 지금 그런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오늘도 갤럽 조사에서 21%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럼 17에서 한 20%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라는 이건 뭐 숫자로 완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많은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사람들 제명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어차피 지방선거 투표율 낮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략이 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그 외부 활동을 상당히 장려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패배했을 때 누구의 탓이냐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면 쟤들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설쳤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말아먹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지 않고 저 내부 총질을 하는 저 종자들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하고요. 두 번째는 장동혁이 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동훈처럼.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당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그때 아마 자기의 재신임을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 되더라도 아마 지금의 여론조사와 지지도가 비슷할 겁니다. 과반 이상의 당원 지지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내 직을 걸 테니까 투표하자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재신임을 묻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 의원직까지 걸었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 동일한 방식의 전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올라가 버렸네.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는데 잘하는데 응원해 줘야죠. 근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이기겠지. 하지만 전체 긴 롱텀으로 보면 우리 정치에서 매우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치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구구 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죠. 다른 건 다 차차고라도. 저는 뭐 제일 나쁜 게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늘 설치기 마련인데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그 알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치 오래 한 안철수 같은 분이나 심지어 앵커까지 하고 기자까지 하셨던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 지도부의 극우 극단적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의 과실을 따먹으려고 그냥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당이 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신동욱 있잖아요. 앵커를 했던 자가 이재명 대통령 그 동남아 순방 간 것을 여행 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군에 자꾸 오르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일면 펴놓고 나가지고 6,300에 환호하는 시민들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나라의 곳간과 기둥과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고깃국 밥상에 취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성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신동욱 기자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할 말이 있으면은 주장하는 바를 넣어야지 왜 원안만 30페이지 뽑아가냐고요. 아무도 일 안 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북날라 뿡따뿌라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동혁아 집 안 팔 거면 한자로 쓰셔가지고 제가 잘 못 읽겠는데요. 높을 고 가을 추 때 그러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 순간에? 와, 대박이다, 진짜. 좀 더 해주세요. 높을 고 가을 추. 충남 서천 보령에서는 높을 고 가을 추를 따다가 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야, 그게 고추장이에요? 분당은 지금 뭐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우리 중단할게 그러면서 이제 중단했어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중단했겠죠. 근데 이제 명분을 우리 대구 경북 통합할 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것도 하려면 진작 하든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예산만 해도 20조가 들어갑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통합 못했던 이유가 자리 싸움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한 거 아닙니까? 자리가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줄면 본인들이 갈 위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셈 때문에 안 되는데 광주 전남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지역민들한테 맞아죽게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대구를 갔을 때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 통합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하거든요. 특히 대구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 일단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것조차 자기들은 대구 경북민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원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와서 또 하는 겁니다. 눈치 근데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도 국힘당에서 갑자기 결정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필리버 했던 의원이 김정재 의원인가? 김정재 의원이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이렇게 하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영장 없는 강제 수사에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못하고 필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아 저거. 일단은 저 소식에 가장 고마워하실 분들이 의장단일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회도 안 보고 주워. 아니, 주호영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노인학대라니까요, 저거. 주호영 그래서 제가 그 직무유기로 고발했었어요. 고발했습니다. 잘하셨네. 네, 야, 네, 고발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구시장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막 어디 저 시장질 안 보고 어디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서사를 제가 재밌게 좀 말아드리면은
말아주세요. 싹 말아드릴게요, 제가 재밌게.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 이게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통합단체장을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당원 투표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구성 자체가 대구 시민보다 경상북도민이 당원이 훨씬 많아요. 당원 수가 많거든요. 당원이 많은데, 그리고 미호나 고우나 어쨌든 국민의힘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한 15만 정도 많습니다. 250만 경북, 네. 대구가 235만 이 정도인데 당원 수가 경북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예전에 경북과 대구를 보면은 경북이 이제 북부 지방이 있는데 그쪽에 안동에다가 경상북도청을 옮겼어요. 북부가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청이라도 옮겨가지고 한번 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옮겼거든요. 근데 행정통합을 해가지고 또 뭉쳐버리면은 대구 중심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대구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홍준표 때부터 컸어요. 홍준표도 너네들 때문에 통합 깨졌어 이래가지고 막 비터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송원석, 김천, 경북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그리고 뭐 추경호 나가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경선을 통과하려면은 경북 북부의 민심, 그 당심을 빨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번에 비토를 놓은 거예요. 근데 비토를 놔도 통합 반대한다고 그래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화낸 사람으로 각인돼가지고 저 사람은 경상북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군. 이렇게 해서 자기는 표만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웬걸 민주당에서 안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통합 자체가 파토가 나게 생기니까 주호영 중심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깨지면 지역은 망한다. 호남한테는 20조가 가는데 경상북도 대구에는 돈이 한 푼도 안 와. 이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해달라고 또 난리가 이제 와가지고는. 필리버스터 중단한 것도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냐. 안 할게요, 그럼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통합을 반대해요. 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경북도 대구도 다 국민의힘 일색이잖아요. 지금 통합 얘기 나온 지가 한참 지났어요. 한 당끼리도 의사협치가 안 되고 같은 당 의원끼리도 조정이 안 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걸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영남 의원들 다 같은 당인데 그 영남 안에서조차 정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살려둬야 됩니까? 정치의 기본이 안 된 것들. 저거 빨갱이에요. 이 빨갱이 타령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답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잘 말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근데 일단은 대구 경북 통합 안 하면은 당이 지금 혼날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든지 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은 찬성파잖아요. 통합 찬성파. 민주당한테 읍소했어요. 민주당 당론으로 대구 경북 통합 발의하는 거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상황이 제일 야당이에요. 공당이고. 그런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해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당에서 의견을 못 모아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셈법. 제가 대구사정 정말 잘 아시는 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꾸짖어 주실 수 있는 유권자들은 대구 경북에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꾸짖어 주셔야 지역 발전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금요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 참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그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핵폭탄 만드는 건데 그거랑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과학자와 정치가와 그리고 그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적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도 지금 얘기 못 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할 겁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김대중 카르텔 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 하는 건데 누가 범인인지 말할까요? 예. 예, 지금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만 얘기하면 지금 경찰수장인 윤호중 그리고 예전에 조혜주 그리고 윤호중, 조혜주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해찬 예. 그리고 고한석 그리고 양정철 이 5명만 윤호중, 조혜주, 뭐 양정철, 사법부 조희대
거기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랑 검찰총장까지 우선은 다 카르텔로 지목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까? 예, 그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아우 진짜. 아니 저는 저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다가 30분도 안 돼서 도저히 항마력이 딸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뭐가 딸려요?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항마력이 이게 좀 뭐예요? 견디는 힘이 딸려가지고. 아, 그런 표현이 있나? 네, 항마력이 딸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대수 얘기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 기획을 한 건 의도는 정말 저는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인내심은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인정하겠어요. 야, 저런 소위 말하는 개소리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야, 동접자 많다. 이게 그래 그러고 있었어. 35만 명이더라고 동접자가. 와. 야, 참.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미영 VON 대표? 뭐 하는 사람?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여러 프로필을 하는데 아주 명문대 출신의 뭐 보수 일간지 특채로 기자활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확인을 한번 크로스. 왜냐하면 그래도 기자 출신인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를 준비했다는 얘기 거죠.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기계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이자들의 레파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그럴싸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네요. 조선일보?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특히 누가 이제 장난스러운 표현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나 균질하게 존재를 하는데 특히 내 옆에 있나 없느냐의 그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다가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 수준이. 그나마 저 자리에서 항공모함으로 윤석열 구하러 온다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그나마 견뎠네요. 전환기는 자기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던데 한번 보실까요? 전라북도에서 한 투표소에서 10표를 바꿨다라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투표소에 그 투표소만 해도 거의 제 생각에는 20만 표 가까이 다뤘을 텐데 거기서 10장 정도 혼입됐다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선관위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했다니까. 이건 실제로 전환길한테요. 넘어왔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 혼자를 왜 시켜요? 근데 이준석을 칭찬하게 될 줄이야. 이준석이 저런 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번에 미쳤어요. 장기술이에요, 장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이게 일단 이슈는 되고 본인 그동안에 뭐 좀 잊혀졌으니까 저때 한번 좀 될 것 같으니까 손을 받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은 좀 공감이 됩니다. 토론하고 감옥 가라. 토론하고 감옥 가라. 또 본인이 고소인가 고발인가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저 토론 있기 전에 낮에 그 전환길이 경찰 수사받고 그러고 토론에 참여한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수사 중이라서 못 올 것 같다 뭐 한자락 까니까 그 뭐 안 가도 되고 빨리 와도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이제 뭐 저건 뭐 중요해서 다룬 게 아니고 세상에도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알으시라고 여러분들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백혜룡 경정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참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마약 수사에 큰 관심을 갖고 그래 백혜룡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옳지. 천하의 이문정, 천하의 백혜룡 만났으니까 뭔가 나오겠지 했는데 시작부터 뭔가가 꼬이고 결국은 이제 서로를 막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백혜룡 경쟁은 하는 일 없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강수영 변호사님 이따 백혜룡 경쟁 만날 텐데 제가 뭐를 꼭 물어보면 좋겠어요? 뭐 이문정 검사하고 요즘 연락하냐고. 연락? 예. 뭐 소통하고 있냐.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게 궁금해요? 아니 왜냐하면 예. 그냥 이대로 다 끝낼 거냐는 거죠. 예. 예.
전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수사가- 본인이 또 이제 총대를 메고 수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결론은 예.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게 아.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임세현 소장님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두 분의 갈등처럼 보여지고 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수사로 모든 걸 증빙을 해야 된다. 그러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특별 지시까지 하신 거니까 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다 모두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